자, 이번 시간 43번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조물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대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잔조물이라는 건, 보험 대상인 뭐 건물이나 동산 뭐 이런 부분이 멸실이 됐을 때, 그 멸실에 따라서 보험금이 이제 지급이 되고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보험자가 대상 물건과 관련해서 멸실에 따른 다른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이제 행사하는 게 잔조물 대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잔조물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대해 있는데, 첫 번째가 보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발생한다 기대해 있는데, 보험 목적과 관련해서 보험 목적이 전부 멸실이 된 경우, 이 경우가 잔조물 대위권이 발생하는 경우다. 그래서 일부가 멸실한 경우, 이번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보험금액 전부가 지급이 돼야 보험자가 잔조물 대위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잔조물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부 보험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이제 가입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목적물 자체가 전부 멸실되면 이때는 잔조물 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험자는 잔조물에 대한 물권 변동의 절차를 밟아야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권 변동의 절차는 뭐 등기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잔조물에 대한 권리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별도의 뭐 등기라든지 이런 절차 거치지 않고 대위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4번 설명도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뭐 43번에서는 2번이 이제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44번, 보험 목적에 관한 대위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답은 4번입니다. 보험 목적 전부가 멸실을 한 경우,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즉 일부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그래서 뭐 일부 보험과 관련해서 잔조물 대위와 관련해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44번에서는 4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손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자 대위는 이제 형평성 원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손 보상의 원칙. 자, 이걸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제도고, 그 다음에 4번, 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잔조물 대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험의 경우와 관련해서도 잔조물 대위가 인정이 되고, 이때는 보험자가 이제 이때 잔조물 대위와 관련해서 취득할 때는 보험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각각 이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잔조물 대위는 보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멸실이 아니고 전부 멸실이 됐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3번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권 대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금 이제 일부 지급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권 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6번 문제,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약관에 의해서 보험자의 대위권 포기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관에 의해서
별도로 정하는 것 가능하고, 그리고 이때는 보험자의 이제 대위권 포기와 관련해서 약간의 이제 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다음 2번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칙은 보험금 전액을 지급을 했을 때 이때가 피보험자의 이제 권리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지급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일부 지급이 아니고 전부 지급했을 때, 자 이때가 피보험자가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제 취득합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일부 보험에 있어서 대위권 행사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고를 당한 보험 목적에 대해서 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물권 변동의 절차를 유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규정에 의해서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제 이전되기 때문에 물권 변동 절차, 등기 등 그와 같은 이제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6번에서는 이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손해가 제3자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제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다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보험금과 관련해서 지급이 됐다, 즉 배상을 했다. 그러면 피해 입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권리와 관련해서, 즉 다른 제3자한테 가해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이제 권리를 배상한, 즉 손해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각각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할 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이때 대위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이때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그 손해가 가족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굴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경우 이때는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이제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해당되는 그 손해가 가족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굴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실이 아니고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가족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등과 관련해서 권리를 이제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굴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데, 과실이 아니고 고의에서 이제 발생한 경우 이때는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7번에서 이제 3번 이분이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보험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담보하지 않는 손해와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는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관련된 설명 끝내입니다.
그 다음에 48번 화재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서 생긴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연소작용에 의하지 아니한 열애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 뭐 화재 보험과 관련해서는 연소작용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와 관련해서 각각 보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화재로 인한 손해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화재로 인한 발생된 손해는 화재하고 그 다음에 발생된 손해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상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화재 진환을 위해서 살포한 물로 인한 보험 목적이 훼손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 진화를 위해서 살포한 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화재 진화하려면 당연히 이제 물을 살포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훼손된 손해는 보상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설명 이분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다음 49번 문제. 화재 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건물을 보험 목적으로 한 때는 소재지, 구조, 용도를 화재 보험 정권에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건물일 때는 소재지, 구조, 용도 이런 부분이 보험 정권에 기재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번 보험자는 화재 소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소방과 관련된 손해, 자, 이 부분도 보상 책임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3번 보험자는 화재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한 손해도 보상 책임이 있다. 화재 손해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따른 손해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다음 동사는 화재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산도 화재 보험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산, 부동산, 이 동산이나 부동산 다 화재보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나 있는 설명, 이번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 50번 문제, 화재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하고 손해 간에 상당 인간관계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서는 인과관계가 이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손해 발생이 화재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원인하고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상당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이 이제 틀린 거죠. 그 다음 2번 보험자는 화재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마찬가지로 화재 발생과 관련해서 손해 감소 필요한 조치로 해서 생긴 손해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화재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그래서 화재보험은 손해보험계약의 일종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51번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그 다음 2번 화재보험자는 화재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한 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화재보험 정권에는 동산을 보험 목적으로 한 때는 해당된 이제 동산이 존치하는 장소, 있는 장소하고 상태하고 용도를 보험 정권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 보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에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일괄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이때는 피보험자 사용인의 이제 물건과 관련해서도 보험 목적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나 사용인의 물건 다 보험의 목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52번 문제. 하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집합된 건물을 일괄해서 하재보험 목적을 할 때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은 하재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좀 전에 봤죠.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사용인 물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52번에서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화재보험 목적을 한 때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가 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하는 물건은 하재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집합된 물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양식장 같은 경우 이 경우죠. 이때는 일단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하는 물건 뭐 이거는 보험 목적에 포함된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건물을 목적으로 한 때는 소재지, 그 다음에 구조, 용도 여기 이제 세 가지는 하재보험 증권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재보험 증권 기재사항 건물과 관련해서 여기 세 가지의 이 부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가증권은 보험증권에 기재해서 하재보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재보험의 목적은 동산, 부동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유가증권도 하재보험 증권과 관련해서 뭐 하재보험의 이제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2번에서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3번 하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건물을 목적으로 한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소재지, 구조, 용도 자, 이거 기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 2번 동산입니다.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때는 존치한 장소, 지금 현재 있는 장소하고 동산의 상태하고 용도 이걸 기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보험계약자의 주소, 성명, 상호는 하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계약자와 관련해서는 주소, 성명 또는 상호, 자, 이분이 보험증권의 이제 기재사항이고, 뭐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53번에 이제 4번 이 부분 틀린 설명이니까 그 부분 봐두시고. 자, 그다음 54번 하재보험증권에 이제 기재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제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험의 목적, 그 다음에 니은, 보험계약의 체결 장소 기재인데 보험계약 체결 장소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산이죠. 동산과 관련해서는 존치한 장소, 그 다음에 상태, 용도 여기 세 가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 피보험자의 주소하고 성명, 상호 각각 이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연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55번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양식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양식하고 있는 뭐 어류 같은 걸 하나로 이제 묶어서 보험에 이제 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가 집합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문제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이제 사용인이나 뭐 가족의 물건도 각각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 3번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보험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가 된 경우 이때는 보험 계약 체결 시에 존재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 계약 체결 시가 아니고 보험 사고 발생할 때 발생 시에 존재하는 그와 같은 이제 물건을 존재하는 이제 물건이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뭐 3번에 나 있는 설명 이 부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4번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피보험자 가족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55번에서는 3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6번 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뭐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 사고로 인해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이제 손해가 보상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손해보험 청구에는 보험 증권의 작성지 그리고 그 작성연월일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 증권의 작성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성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작성하는 장소하고 작성연월일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 사고로 인해서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또는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즉 특약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뭐 건물과 관련해서 화재보험 가입할 때 다른 특약이 없으면 화재로 인해서 상실되는 임대료 수입 부분, 이 부분은 배상, 손해할 액에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가 된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현존하는 물건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 발생 당시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그 당시에 있던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이번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 57번 뭐 가계보험과 관련해서 약관 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가계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불리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약관 설명 의무 위반 시 계약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1개월 이내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관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뭐
취소와 관련해서 취소 기간 뭐 1개월 이내 기대인데 자, 뭐 1개월 이내로 하게 되면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허용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보험 정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 한해서 보험 정권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기대인데 1개월 이하로 해서는 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허용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번 해지 환급금을 반환한 경우 그 계약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 계약자가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게 되면 그 계약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간의 추가를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보험 계약자한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4번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 기대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한테 이제 불리한 내용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57번에서는 3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